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질문할 주제는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상속 관련해서 자식들 간에 뭐 칼부림이 일어난다.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자식들 간의 상속이 뭐 내 돈이네, 네 돈이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혹시 자식들 간의 상속 비율이 비합리적으로 좀 다르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그 상속인 즉 배우자 내지 그 직계 비속 아들, 딸 중 1인에게만 물려준 경우에 그 이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해서 자신의 그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은 먼저 그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아들, 딸들, 그 다음에 2순위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3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2순위의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속이 1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되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2순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순위별로 해서 먼저 그 사람이 청구하는 거지 나머지 그 순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직계비속 중 1인에게만 물려주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일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유언으로 한다든가 뭐 신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신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탁제도에 의해 가지고요. 자기의 상속 재산을 유언 공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신탁으로 해가지고 신탁 회사에 이를 맡겨가지고 신탁법상에 신탁을 해서 맡기는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받아야 될 상속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상속을 받는데 자식들끼리 뭐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그냥 금액이 다르더라도 받기라도 일단 받았으면은 사실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거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1,000만 원,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좀 너무 단순화했는데 상속 재산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부동산인 건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산인 경우에 예금 채권일 수도 있고 또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통 사전에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래 그 상속인들 직계비속내 배우자가 이게 좀 부당하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게 증여됐을 거 아닙니까? 그 증여된 된 거를 확인하고 1년 이내에 이것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았다. 뭐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상속을 이제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남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속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고 남에게 줬을 경우 그러면 그 상속을 자식들은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피상속인들 중에 그 일부가 그 사전 증여로 인해서 상속 재산 분할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를 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은 당연히 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민법상 일부 일처 제하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실혼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중혼을 하고 있는 거죠. 배우자로 보기 어려워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거는 그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는 따로 살면서 그 원래 배우자하고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상속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젊은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상속인인 그 아들, 딸 등이 그 젊은 여자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공증한 경우에 이 또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속포기라는 것은 그 법원의 결정을 받고 공고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상속 포기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상속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던 경우에는 자녀는 혼외자로 인정이 되지만 상속 재산 내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친자로서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연녀인 경우에는 상속의 권한이 없다. 하지만 내연녀와 그 피상속인 사이에서 아이가 나와 있으면 그 아이가 친자라는 게 확인만 되면 상속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좀 그 원래는 처음에는 유리분 청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냥 제가 쭉 상속까지 혼외자의 상속권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증은 이제 변호사들이 법률 관계를 이제 확정을 해주는 서류 같은 거잖아요. 예,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해주는 어떤 권리를 포기를 한다든가 권리를 인정한다는 법률관계 내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것을 변호사가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증을 해주셔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고 공증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